그러면 이런 곳들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청라 언덕역이나 두류역 이런 곳들보다 미들급이 먼저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, 그걸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신축 아파트 자체가 더 많다 이런 측면도 분명하게 있겠지만요, 결국 지금 시점에서 투자 심리가 아주 활발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실거주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실거주는요, 뭐 다를 거 없죠. 기본적인 인프라야 뭐 어느 곳이든 다 형성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원룸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바로 옆에 편의점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죽전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, 자, 오늘 죽전역 일대 나와 있습니다. 동으로는 감삼동이고요.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 감삼동 일대 아파트 흐름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. 단순히 거래가 잘 된다를 넘어서요, 신고가를 좀 찍어 나가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둘러볼 겸 현장에 나오게 되었고요. 제가 사실 죽전역 올 때마다 항상 여기 이 스팟을 좋아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찍는데,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이 일대에서는 뭐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는요, 이 실거래 내역들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의 신고가가 너무 의외라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. 뭐냐면 이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뒤쪽으로 한두 개 동짜리 혹은 두세 개 동짜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가장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인데, 거기서 30층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7억을 넘은 실거래가, 신고가를 딱 찍어주게 되어서, 야, 벌써 비수송구가 대장급이 아닌데도 이렇게 7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인 5월 말까지요, 실거래 내역들을 보면 이 7억을 넘긴 게 이 동네에서는 딱 두 개 아파트인데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빌리브 스카이와 방금 말했던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입니다. 대장급이야 7억 5천을 넘기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럼 빌리브 스카이뿐만 아니라 저기 청라 언덕역 쪽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, 그리고 청라 힐스자이, 이런 것들은 뭐 거뜬하게 넘겨주는 건데,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조금 덜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들이 7억을 찍은 거는 이 죽전역 일대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, 빌리브 스카이도 한 7억 5천대쯤이면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를 샀는가? 아무래도 이 죽전역 입지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한 500m 근방으로 해서 죽전역 초역세권이냐라고 하는 부분, 뭐 당연히 빌리브 스카이가 앞서겠지만 우리가 학군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 일대는 장기로 라인까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딱 그 위쪽에 있는 곳들이 역접근성도 좋지만은 이 장동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그 장기로 학원가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빌리브 스카이는 살짝 아쉬운 것이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실제로 걸어가 보면 저학년의 경우에 우리 애를 보낼 수 있을까? 사실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해서, 대장 아파트 치고는 조금 뭔가 아쉽다, 거리낌이 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. 그에 반면에 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뭐 학교 보내는 거라든지 그 주변에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월하기 때문에 지금 비수성구에서 단연코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빌리브 스카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, 그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지금 싹 비어져 있고 힐스테이트 조상복합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이 뷰가 막히는 백이동의 남동향 아니면 백삼동의 남서향 매물들은 7억대 초반에서도 매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대장 아파트가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약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. 자, 그래서 그 사이를 파고든 게 이 죽전역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. 물론 그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, 뷰가 잘 나올 수 있느냐 부분이겠죠. 바로 앞에 있는 감산 우방 드림시티가 25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넘어서는 30층 정도일 때는 이 주변에 확실한 인프라를 누려줄 수 있으면서 뷰도 좋다 보니까
아무래도 선택되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실거래가들 쭉 살펴보면요, 7억대뿐만 아니라 6억대와 5억대 중반까지도 같은 아파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두세 개 동짜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어떤 아파트가 뭐 확실히 더 좋냐 이런 느낌보다도 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다 가격을 높게 받을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지금은 이 힐스테이트 죽전녀 더 퍼스트의 선점이라고 하죠.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단 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축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. 한 두 개 정도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 북쪽에 죽전녀 위쪽으로 해서 죽전녀 엘리넷들 이런 것도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고 6억대 중반까지 다 찍혀 있고,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주상복합 중에는 또 뷰가 아주 시원한 죽전녀 동아이 위시까지 다 6억을 넘어서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삼동 일대가 좋다. 자, 그리고 이제 학교 배치는 조금 밑으로 가지만은 같은 장기로 라인에 있는 죽전녀 코오롱 하늘채까지도 최근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신축들 위주로 아무래도 먼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또 한 가지 괜찮은 점은 요 바로 옆에 있는 삼전 브리티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대 중후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이 일대는 뭐 그냥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면 이런 곳들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청라 언덕역이나 두류역 이런 곳들보다 미들급이 먼저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, 그걸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신축 아파트 자체가 더 많다 이런 측면도 분명하게 있겠지만요, 결국 지금 시점에서 투자 심리가 아주 활발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실거주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실거주는요, 뭐 다를 거 없죠. 기본적인 인프라야 뭐 어느 곳이든 다 형성이 되어 있겠지만은, 우리가 어떤 원룸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바로 옆에 편의점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죽전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이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파트 상가들이 정말 빼곡하게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최근에 신축 병원들 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뭐 영화관도 있지, 병원도 가깝지, 정말 가볍게 나와서 음식 먹기도 좋지,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. 그래서 뭐냐면 실거주 가치가 조금 더 확실하게 괜찮은 곳들이 먼저 반응이 일어난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저 수성구를 보더라도요, 원래 투자 가치로는 범어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 이런 거 다 고만고만하게 봤던 것들이거든요. 실제로 고점을 비슷하게 찍었고요.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수성 롯데캐슬의 가격이나 거래 흐름이 훨씬 괜찮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주 여건, 즉 실거주 환경이 괜찮아서 이렇게 입지가 괜찮으면서 실거주 가치까지 받쳐지는 곳들이 큰 지역으로 봤었을 때, 즉 죽전역 일대가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거래 흐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들도 연쇄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흐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죽전역이라고 하면 뭐 대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비수성구에서 확실한 입지를 갖춘 곳이고, 그리고 요즘에 실거래, 특히 신고가까지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장 한번 나와보게 되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또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한번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